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를 우리 수강생인데, 수강생 아니죠? 어떤 분이 2천만원 낙찰받아요. 천안의 아파트를. 참 싸게 싸다, 그죠? 낙찰 받아가지고 관리비를 400만원 물었대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보다가, 아이고, 이게 받는 방법이 내라고 저한테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강하라 그랬더니 수강 바로 하고, 그래서 이제 질문하고 이런 건데, 요거는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이 25분이네요. 35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쉽니다. 천안의 아파트 낙찰가가 2천만원인데 관리비를 430만원 물었다. 참 많이 물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분이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관리비를 이게 한 430만원 정도 이렇게 물었는데 지금 한 달에 관리비가 지금 한 6만원 정도 나옵니다. 6만원. 그럼 6만원이고 430이면 상당히 많이 낸 거죠. 그죠? 그럼 한 달에 6만원 1년에 72만원, 한 3년 캐봤자 210만원 내 생각에는 430만원 한 6년간 낸 것 같아. 더블로. 아무리 계산, 간단히 생각해도. 자,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보니까 1년, 2년, 3년, 우리 관리비는, 체납 관리비는요, 노란 거 있죠? 요거는 내셔야 돼. 공용 관리비 요거는 3년만 내시면 되고, 4년, 5년, 6년, 7년, 이거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4년 기간이 넘는 거,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 중에서는 공용이 있고, 전용이 있고, 연체료가 있고, 전용 전기료, 수도, 가스,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3년 이내라도 꼽히 지났죠? 안 내도 안 내도. 낙찰이 안 내도 된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노란 거 요것만 내시면 됩니다. 그럼 관리사무소 가서 노란 거 요것만 좀 챙겨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여러 물어볼 때 이라거든. 관리비 밀린 거라면 그 사람 이라거든. 요리 다 돼갖고 얘기합니다. 요래갖고 막 관리비를 더 끌린다. 그럼 연체도 들어가 있고, 무엇이 다 들어가 있죠. 그렇게는 이제 금액이 세다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따져보면은, 이제 3년 것만 내면 된다. 3년. 그래서 공사대금, 변호사 비용, 법무사 비용, 이런 떼문 거, 그럼 체납 관리비, 이런 거는 이제 3년입니다. 자, 참고로 5년은 뭡니까? 상사채권은 몇 년이죠? 5년. 은행 대출금. 은행 대출금은 5년이에요. 자, 은행에 경매당하고 띵동땡 됐는데 5년 동안 내가 부실이 3억이 냈는데 불구하고 채권 행위를 안 하더라. 은행에서. 일금융권이 돼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6년, 7년 지나서 3억 내라고 연락 왔어요. 그러면 낼 필요도 없다. 필요 없어요. 법정 가서 마음 됩니까? 판사님, 소멸시효 지났습니다.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습니다. 5년. 그러면은 문제 없다. 자, 개인은 몇 년이죠? 개인은 10년이죠. 자, 돈을 엮으려는데 이무서 내 떼있어 10년 동안에. 근데 한 12년 돼가지고 본게네. 전마가 텔레비에 가맹점주가 100개나 있으면서 돈을 많이 벌었대. 텔레비에. 내 돈 떼입는 놈이라. 그래 소송을 했더니 법정 와서 소멸시효 10년 지났는데, 자, 민사는 몇 년이라고, 민사? 10년. 그죠? 10년입니다. 10년. 그래서, 은행도 마찬가지. 은행도 5년 되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소송을 겁니다. 연장하려고. 그럼 소송해서 판결 놓으면 또 10년간 연장이 돼요. 아시겠죠? 그럼 개인은 9년쯤 되면 소송 걸어야 돼. 지급명령이나 소송 걸어하고 판결 놓으면은 다시 플러스 10년이 됩니다. 자, 이해가시죠? 그럼 관리비도 마찬가지라. 관리비도 관리소량이 3년이 되기 전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럼 요거를 연장을 시키면 되는데 보통 안 하거든, 그렇게. 안 하고 6년, 7년 막 끈 사람이 있거든, 그냥. 연락도 안 되고, 막.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3년치만 돌아가면 된다. 그럼 뭐만 주면 된다고요? 공용 관리비 주면 되고요. 그럼 전용 관리비는 줄 필요 없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줄 필요는 없어요. 전용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거. 그럼 특히 연체료, 이것도 줄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요 판례에서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전기료. 옛날에는 공장을 낮춰받으면요, 한전에서, 야, 너 공장 받았네. 전기료 4천만 밀리겠거든. 너가 책임져. 이렇게 하면은, 못 지겠다 하면 뭐잡니까? 한전에서. 나 전기 안 넣어줘. 그러면 공장 못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만 냈습니다. 그래 싸움 붙었어요. 대법원 갔더니, 아니다. 그거는, 너가 내부 규정이지. 자, 우리 농지전도 그랬죠. 심사요령에서 불법 건축 해주면 했잖아요. 소송 걸면은, 해주라 그잖아, 지금. 그죠? 해주라. 그입니다. 너가 내부 규정이다. 그거는 대국민 구속 사유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깨졌어요. 한전에서. 자, 전기도 마찬가지. 수도, 가스.
자, 가스도 그래요. 경남 에너지에서 수강생이 그래요. 100만원 밀렸다고 내놔래요. 안 내면은 가스 못 내면 돼. 지 빌라야. 그래갖고 우리 원장님이 준 요 자료를 카톡에 넣어줬더니 그만 딱 풀어주대요. 에너지에서. 알겠죠? 그래서 나는 수강료를 가스로 100만원을 안 내도 되는 거를 안 넣게 돼서 수강료는 나는 많이 했다. 자꾸 막 써놨다. 보내겠는데. 자, 몇 년 한다고요? 3년 이내 몇 개? 공료만. 자, 됐죠? 요거 전부 다 줄 필요 없어요. 요거 이해가시죠? 자, 넘어갑니다. 채권 소멸시효는 뭐냐? 그죠? 뭐 써놨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자기 권리를 행사 안 하면은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그죠? 소멸시효 10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민사입니다. 민사.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요. 정수기 같은 것도 5만원만 넣으면은 내가 200만원인데 뭐 100만원으로 줄여줄게. 그런 사람이죠. 왜냐 그러면은 5만원 넣으면은 성인 대표거든. 그럼 그때부터 또 10년이 또 늘고 1대표니까. 자, 봅니다. 소멸시효 있죠. 민사는 몇 년요? 10년, 5년, 3년 이런 게 있네. 판결이 되면 또 10년 되고. 그죠?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채권 이거 들어갑니다. 우리 관리비는. 그러면 중단하는 방법은 재판을 걸든지, 그럼 뭐 이게 이제 관리비가 여러 뭐 밀리가 있으면은 2년 한 9개월 돼서 재판을 걸어가지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야 그거는 이제 10월을 연장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하면은 그거는 이제 3년 지나고 하면 그만 땡 처리되는 겁니다. 자, 끝나입니다. 자, 뭐 간단하죠, 그죠? 표를 만들어주면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법률적인 거는 여기 보면은 이제 2004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있으면은 여러분이 L박스 가서 요 가서 여기 넣으면은 내용이 상세히 잘 나오니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써놨네, 그죠? 전 구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의 효력은 공용 구분에 한해서 유효한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공유자 시험에. 그죠? 요번에 10월 말에 또 시험 치죠? 지금 다 돼갑니다. 지금 공유자 시험 공부하시는 분은 지금 완전 막 밤시험 하고 있겠네. 10월 말에. 5과목이죠. 어렵습니다. 이게 5과목인데 사지가 아니고 오지선다이거든요. 오지선다라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안 하고 가나다라에 찍기가 쉽잖아요. 공부를 하고 평균 60점 넘어야 되고, 꽈락은 이제 40점 하나 걸리면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유를 가서 시험 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냥 덜렁해갖고 될 거 아닙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낙찰자가 체납 관리비를 부담한 판결이 3개 있는데, 2006년도, 여기 보면 있죠. 공용 구분만 승계한다.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 관리 연체료가 승계됩니까? 소급 뭡니까?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연체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체납 전기요금도 부담하지 않는다. 자, 근데 전기요금은요, 엄격히 따지면은 집합 건물의 호수별 기본 전기료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저기 빌딩에 가보니까 우리 수강생이 1층 103호를 낙찰받았어요. 근데 관리사무소에 가보니까 원래 그 기본 전기료를 깔린 게 있어요. 호수당 만원씩. 그거는 내야 됩니다. 내야 된다. 기본적으로. 자우장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체납 관리비도 부담 안 한다.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수도도 마찬가지. 이런 판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분이 왔길래 아이고 원장님 자 수강을 신청했는데 내용 증명 좀 하나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럼 원장님이 노력해야 됩니까? 알았다 해야 됩니까? 그래 만들어줬어요. 요거를. 내가 그럼 알겠습니다. 좀 앉아계세요. 근데 천안서 왔어. 천안서까지. 또 천안서 왔다 그러는데 또 가라 할 수도 없고. 앉아계세요. 그럼. 내가 따따따 보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3년 이내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전용관리비, 전기수도, 가스 3년 연체로 경과된 거 다 돌아 이 말이다. 내용은. 자, 이렇게 쭉 썼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이제 자 이래서 쭉 썼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막판이었습니다. 향후 만약 본 서신을 접수하고 일진에 반환을 해주면은 부득이 변호사 선임을 해서 법적 대응코자 한다. 이로 인해서 향후 변호사 잘 보세요. 선임 비용이 예상액이 550만인데 부가세 성공보수 포함해서 요거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각별히 선처 바랍니다. 이래서 이제 관리사무소 소장한테 보냈더니 소장님이 바로 요 확인서를 써주더랍니다. 확인서 뭡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야기입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내용 증명을 받았는데, 잘 읽어보겠습니다. 납부한 430만원은 경매 낙찰 시점의 미납 공용관리비로 그간의 연체료 170만원. 크다, 그죠? 연체료 170만원하고, 수도, 전기, 가스는 얼마 안 되네. 37,000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확인한다. 자, 2번 잘 보세요.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낙찰 시점부터 3년 이전의 미납관리비 부분 반환 요청은 소멸시 후에 중단 조치가 없었을 경우에는 정당한 요청으로 확인이 돼서 해주겠는데 입주자 대표의 의견을 거쳐서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잘한 거죠? 내가 본게는 한 430만 내하고 한 절반 정도는 해소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관리비가 수강생 때 낙찰 받아보면 대부분 다 있어요. 밀린 게. 집주인이 있다가 도망간 상경도 있고, 임차인이 있다가 안 낸 경우도 있고, 이제 뭐 명도비 2, 300 주면서 그럼 관리비 내가 부담해라. 2, 300 내가 줄게. 하면서 합의는 것도 대부분은 부닥치는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알고는 줘야 돼. 그죠? 네가 내야 되는데, 쓴 사람이 당연히 내야 되는데, 내가 내는데, 만약에 상가도 있습니다. 상가는 이게 5년이 아니라 한 7, 8년 밀린 게 있어요. 그런 게. 또 어떤 사람, 물수강생 많이 보는 사람은 저기 조항동 지하에 바르셀로나 골프장 그거 낙찰받았는데 1억 7천 물었어요. 관리비는. 한 3억 되는데 안에 이렇게 따지하고 1억 7천을 물었어요. 물고 안 무니까 전기 수도를 안 넣으니까 공사를 못해요. 스크린 골프장을 500평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하에 1층에 저기 바르셀로나 골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 물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팔 때 양도소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공제해 줍니다. 그거는 그렇게 대부분의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3년 이내 것만 내면 된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많이 신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내시면 되는데 그냥 관리사무소 가면 열어줍니다. 5년치 다 줍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소장님 3년 이내 공용관리비가 얼마 밀렸습니까? 데이터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관리비 밀린 데이터를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마 5년치 쉐어 관리비 연체까지 쉐어 붙여서 막 줘버려요. 그럼 이러죠. 1200만원인데 아침에 얼굴에 예쁜 게네 내가 막 700만원만 받고 나머지 500원 땡치 가겠습니다. 이랍니다. 그건 뭐냐니까 3년 지난 거는 원래 땡이죠. 땡인데 일반도 모르니까 아이고 소장님 700만원인데 1200인데 500 까준다요. 빼준다고.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3년이면 받으면 되는데 지금은 많이 알아요. 소장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또 이런 게 있거든요. 분명히 소유자가 배당이 받아요. 아파트 높게 날다 보니까 소유자가 한 3천만 받아가요. 그럼 관리비가 한 7만 밀려서. 내면, 그거다가 이제 낙찰자가 아참에 낙찰 물어야 되거든. 700만원을. 물어야 되는데, 그거를 낙찰에 물기 싫죠, 사실은. 왜냐, 그러면, 잉여금이 소유자한테 가는 게 있어요. 배당비에 보면은, 2, 3천만원 가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관리사무소에서 채권 가압류해서 받아가면 되는데, 구태가 나한테 뺏겼다. 저거는 뭐 일하는 전화 막 받으면 되니까 저거는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소장 보고 뭐 좀 가압류해서 밀린 거 좀 2, 3천만원 배당을 받아가니까 분명히 받아가니까 좀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못하겠다. 네가 해라 하려고 뭐 낙찰자가 이랍니다. 그 내용 좀 보내면은 그때 싹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법무사가 쫓아오고 관리사한테 물어보라 합니다. 어찌해야 되느냐. 당연히 해야지. 하면 받을 수 있는데 그래 받아간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관리비를 밀리는데 알아보시고 소유자가 받을 게 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배당이 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관리사무소 보고 내용 증명을 좀 가압류를 해서 배당금에서 좀 찾아가세요. 나한테 돈하지 말고 10원도 돈하지 말고 연체료가 다 받아가라는 거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판례 다 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봅니다. 깡통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당초 1억 4,500이었는데 이 사람이 깡통 전세인데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해서 경매를 신청해서 전세 보증금 1억 4,500 플러스 480만. 그죠? 1억 4,500 플러스 이게 뭐냐 하면요. 원금은 1억 4,500입니다. 145,000,000인데 이제 소소하다 보니까 기간이 있죠. 거기 이제 뭐 480만 더 붙었더라. 480만 원. 더 붙어 가지고 결국은 1억 4,980만 하고 연체이자가 2,300 해서 총 1억 7,300 배당받았습니다. 이 해병 경우죠. 하죠. 해병 경우입니다.
요새 아파트가 좀 오르다 보니까, 깡통 세입자 돼가지고 전세를 안 주고 집주인이 막 날라비서. 날랐는데, 이게 이제 높게놨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한번 봅니다. 자, 이게 사건을 보면요. 16에 5180.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자, 봅니다. 이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이런 이제 조그마한 25평 아파트입니다. 2억 3천짜리인데 낙찰을 수강생이 1억 8,800 받았어요. 이게 그래갖고 이제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임차인이 1억 4,500입니다. 1억 4,500, 4,500인데 자, 근데 임차인이 이제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고 자, 이 태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합니다. 임차권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서 강제금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는데 금액이 480만 전가됐죠. 이거는 소송할 때 이게 판결문을 보면은 그동안 밀린 거 480만 하고 연체이자 주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억 4,980만 됐고 자 요거 갖고 경매를 열었는데 달라고 경매를 열었는데 낙찰이 이렇게 됐으니까 요 보면은 요렇게 됐으니까 아까 1억 4,500 하고 아까 480 하고 연체이자 뭐 2천 몇백만 하고 해도 돈이 남잖아 지금 1억 8,600이니까 남으니까 이제 수강생이 내가 그 수강생이 이랬어요. 아, 원장님 여기 관리비가 뭐 한 3, 400 밀리가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좀 내면 안 됩니까? 뭐 내락해라 저거 보고 그래 집주인 연락 잘 안 되고 지금 뭐 뻔해갖고 손 들고 막 있대요. 그러면은 배당금에 채권 가압류를 해라 해서 거기에서 받아가는 걸로. 그런데 이제 관리사무소에서는 네가 해라 나 우리 못하겠다 그렇게 거다. 뭐 일도 뭐 잔다 이야기죠. 그래서 내용 좀 보냈습니다. 내가 써줘가지고 보냈더니 관리사무소에서 움직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배당금에서 받아가는 거라고 낙찰자는 10원도 안 냈어요. 안 내고 이전한 이날부터 그 지가 계산하고 자 고리 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임시라 그런 사람은 1억 4,500이죠. 배당금 얼마입니까? 배당금. 자, 그때 이게 판결입니다. 판결문을 보니까 1억 4,980만 하고 1억 4,500에 대해서는 감면할까지 15% 주라. 이렇게 이제 소송이 판결난 겁니다. 그럼 요 놈을 들고 경매 넣었어요. 요 놈을 들고. 자,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데 요 보면은 이제 청구 금액에 이거 잘 써야 돼요. 여기서 요것만 딱 쓰면은 요것밖에 배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써놨죠. 판결에 의한 검문해가지고 단 1억 4,500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감납까지 배당 받을 때까지 연 15%다. 이래 됐어요. 이렇게 이제 청구가 이렇게 경매 신청서 요거 잘 써야 돼. 요걸 쓸 때 불법 30 쓰는데 요것만 그만 1억 4,500에다 그러면 1억 4,500만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넣어야 됩니다. 이 문구를 이렇게 해서 이제 아름답게 여기 이자까지 달라 이렇게 넣어야 나중에 이 배당표 있죠. 배당표를 보니까 요게 낙찰이 돼가지고 1억 8,500인데 경매병 띄고 1억 8,500인데 대구 건강보험에서 12만원 가져가고 우리 임지섭 씨는 얼마 갔죠? 1억 4,980만원하고 연체에다 2,300에서 1억 7,300 받아갔다. 아 그러면 굉장히 해피한 경우죠. 자 이럴 때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중개사로 하면은 이거 없을 거라고 이 사람이 아이고 뭐 지금 내가 경매를 넣어야 되고 이게 전세 돈을 안 주는데 이 소유자가 막 토끼 뺐는지 지금 여기 소유자가 연락도 안 되고 행불돼갖고 전세 돈을 1억 4천원 받고 방도 못 뺍니다. 자 이런 경우 많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뭐 알아서 하겠어 막 연락하든지 뭐 나는 임차할 때 임대할 때만 수술 받으면 끝나지 뭐 이러면 안 되고 이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강제 경매를 해서 그 다음에 또 딱 따져야 되겠죠. 대강 보니까 이 정도는 낙찰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낙찰을 받아서 그러면 상계 신청해야 돼. 상계 신청. 상계 신청도 하고 하고 배당도 받고 뭐 그리 다 해야 되는데 요 상계 신청 있네. 막 냈네 그죠? 자 상계 신청도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상계 신청서 그죠? 상계 신청서 뭐 이렇게 해서 내야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배당을 다 받아줄 건데 혹시 1억 4,500을
오버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선생님 1억 쪽 오면 받으면 되니까 예로 1억 5천 원 받았다 그러면은 1,000만 원 가지고 서로 반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겠죠. 보통 임차인 같으면은 뭐 할 수, 뭐 복잡하네. 뭐 소송을 해서 짜고 경매였고 짜고 뭐 낙찰을 받고 상계 신청하고 뭐 짜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됐으면 요번에 얼마 벌었습니까? 우리 소장님 얼마 벌었어요? 여기서 1억 7,300을 받았으니까 1억 7,300, 1억 4,500, 2,800 벌인다. 그럼 반띵매도 1,400입니다. 요 한 건매도. 알겠어요? 그냥 뭐 알아서 했어. 아유 모르겠다. 나는 중개해서 끝났지. 전세가 돈 안 주고 집주인이 내모나 그거 안 낸다고 해서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래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자 그러면 내가 요렇게 해서 막 경비도 넣어주고 다 할 테니까 수고비 쪽으로 어디 반띵 하겠느냐? 뭐 하겠다. 그럼 먼저 해갖고 보게 2,800 남았으니까 1,400 가오는 거지. 그래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피한 경우다죠. 이런 경우는 해피한 경우에요. 깡통 세입자. 요새 전세가 올라가지고 굉장히 좀 해피합니다. 전에는 우리 수강자였거든요. 구미에 아파트를 뭐 한 10개 사가지고 완전 신용불량 됐어요. 지금은 또 올라가지고 전에는 가져가라 막 온대 집에 온대 얘기했어. 구미에서 그 세입자가 창원에 아파트 온대 집 가져가고 물고 보고 한대요. 그러면 우리 이제 집주인도 같이 오르준대. 울면서 뭡니까? 요 듣기 필승 가져가라. 이 깡통 세입돼 있으니까. 그럼 가져가면 되는데 굳이 안 가져가고 개면이 안 돼.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럼 깡통 세입 가면 됩니다. 가왔으면 이제 지금 금액 올라가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이 아파트는 때가 되면 올라가거든요. 뭐 항시일이 끄지가 있나? 뭐 창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도 뭐 토울 서운이고 뭐고 잔잔한 아파트도 보면은 뭐 1억 한 6, 7천 하다가 1억까지 까졌다가 한 5년 헤매다가 지금 다시 이제 1억 7, 8천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2억까지 올라가거든요. 때 되면 이게 다 이 흐름이 있으니까 되고 지금은 좀 꼭지 좀 생각 안 합니까? 지금 서울 아파트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사야 됩니까? 하여튼 고민해보세요. 고민해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요거는, 배분 계산서라고 합니다. 배분 계산서. 우리 이제 은행에서는 많이 했습니다. 요걸 했는데, 이제 일반인들은 잘 보기 힘듭니다. 요거는, 낙찰자나 이 경매 넣은 사람은 잘 안 줍니다. 법원에서. 안 주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배당, 수입이 얼마고, 경매 낙찰이 된 게 얼마고, 총 들어온 게 1억 9,200인데 1억 9천이 나왔다. 뭐 이런 데이터입니다. 그럼 그거 보면은 이제 감정행위에 50만원, 집행관이 가져간 게 여기 있고, 집행관 낙찰되면 가져가는 게 여기 있죠. 여기 있고, 뭐 등등, 쭉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딱 맞춥니다. 법원에서. 맞춰서 이제 다 내줍니다. 그죠? 그럼 그때, 요거 받은 거는 이제 집주인입니다. 집주인. 보니까. 요거 받은 거는 한 집주인이 받아갔다. 보면 됩니다. 집주인 한 1,100만원, 1,200 받아갔다. 보통 이제 배당 계산서. 공매 같은 뭐 배분 계산서. 달라크면 줍니다. 경매 넣은 사람한테 주는. 보통 다른 사람한테 안 줘요. 경매 넣었는데, 내가 지금 그때 경매 연합금으로 뭐 300만 넣고 막 했는데, 계산서 표를 달라 그러면은 자기들 출력해 줍니다.